자, 오늘 드디어 맨시티 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앙투안 세메뇨의 오피셜이 떴습니다. 맨시티가 세메뇨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적료는 6,500만 파운드에서 6,400만 파운드에서 6,500만 파운드 사이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네. 예, 그게 이제 바이아웃 금액이긴 하죠. 다만 바이아웃을 발동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바이아웃을 발동하면은 일시불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시불 지급은 아니고 분할 납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아닌 그것 때문에 협상을 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그것 때문에 맨시티가 그 세메뇨가 토트넘전까지 뛸 때까지 기다린 거고요. 네. 안 그랬으면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는 거였으면 1월 1일 날 바로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입을 발표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세메뇨의 등번호는 42번입니다. 네. 예, 원래 그 세메뇨가 가장 선호하는 번호는 24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브리스톨 시티에 처음 입단했을 때 받았던 등번호가 첫 번째 등번호가 이제 그 42번이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42번 아니면 24번이었는데 24번은 사용할 수 없어서 처음 받았던 번호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 이 42번은 바로 이제 맨시티의 전설. 야야 뚜레의 번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야 투레 이후에 첫 42번 선수가 또 세메뇨가 됐습니다. 예, 뭐 물론 둘이 같은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야야 뚜레는 코트디부아르고 이제 세메뇨는 가나지만은 어쨌건 아프리카 대선배의 번호를 물려받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맨시티는 왜 이제 세메뇨를 영입하게 됐는가? 최근의 흐름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먼저 그 맨시티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첼시하고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쉽게 승리를 거두는 듯 싶었으나 막판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그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맨시티가 최근에 계속 실점들이 후반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슬래틱에서도 칼럼이 올라온 거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신뢰하는 그 단골 선수들, 그러니까 항상 쓰는 선수만 쓴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월 와서 결국 선수들이 지치면서 후반 막판에 실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맨시티가 항상 스몰 스쿼드였잖아요. 그리고 네. 과르디올라 감독도 강조하는 게 스몰 스쿼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겨울에 2025년 겨울에 대대적인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스쿼드 뎁스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예요. 하지만은 과르디올라 감독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세대 교체에 나선다고 어린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후사노프라던가 네. 그리고 빅토르 헤이스 그 그렇죠. 선수는 아예 임대 가 있죠. 네. 예, 그런 영입들을 하다 보니까 당장 쓰기에는 조금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자체는 맨시티가 주도하긴 했어요. 네. 예, 주도하긴 했는데 이제 그바르디올의 부상이 51분에 나오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도쿠가 교체 투입되면서 이때 좀 몰아세웠어요. 네. 맨시티가. 하지만은 81분에 또 후벤 디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케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수비가 흔들리다가 실점을 허용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1대1 무승부에 그쳤고요. 이어진 브라이튼전에도 또다시 후반전에 실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토마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또 이제 1대1 무승부에 그친 건데요. 근데 이제 최근 맨시티의 문제는 제가 실수로 기록을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 그래프상에 따르면은 최근 들어서 공격도 조금은 약화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쿠가 네. 부상으로 한동안 못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든과 쉐르키를 계속 좌우 윙에다가 그리고 레인더스를 배치하거나 그러면서 했었는데 좀 그쪽에서 굉장히 잘하죠. 포든, 쉐르키 다 네. 잘하지만은 흔드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란의 그런 빠른 침투에 조금 맞게 그렇게 플레이가 되지 않는, 사실 혼란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도쿠긴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혼란도 백업 없이 혼자서 전 경기를 뛰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친 기미가 보이거든요. 네. 물론 혼란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35,000번째 골인가? 예, 그 득점 기록자가 되긴 했지만은 그것도 페널티킥 골이었고 최근에는 또 혼란도 득점이 주춤하면서 이고르 토마스한테 조금 추격을 허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3경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흐름이 좀 쫙 왔었거든요. 네, 6연승. 예, 6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진짜 극초반에 굉장히 부진했던 네. 이때 이제 2승 1무 2패였잖아요. 네. 이거 아니면은 그래도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은 1월 들어서
3연무에 빠지면서 이때 이제 2경기 연속 실점한 것도 있지만은 공격력도 그만큼 안 터져줬어. 사실 이전에 이 6연승 달렸을 때 실점이 좀 있었거든요. 실점이 네. 없었던 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승리를 했던 거였는데 3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면서 이제 그 아스널과 격차가 2점까지 좁혔다가 딱 이게 어느덧 6점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승부를 3번 연속 거둔 이 1월의 기간 동안에는 3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함으로 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메뇨를 영입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세메뇨 같은 경우는 원래 브리스톨 시티 유스 출신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베스 시티 임대 갔다가 이제 브리스톨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뉴포트 카운티로 임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로 또 임대를 갔다 왔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2022년에 본머스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2023년이죠.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요. 겨울 이적. 그러고 보니 겨울에 이적을 많이 했네요. 네. 예, 그러면서 본머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이번 겨울에 맨시티로 이적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년을 본머스에서 뛴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멘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브리스톨 시티에서도 챔피언십에서 2021-22 시즌에는 8골 12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머스 와서도 2023-24 시즌에 8골 3도움, 그리고 지난 시즌은 11골 6도움, 그리고 이번 시즌은 아직 시즌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0골 3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1경기 30골 10도움, 그러니까 3경기당 한 골을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2024-25 시즌부터 놓고 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 공격 포인트가 28개로 이제 살라, 홀란, 은베모, 이삭, 그리고 이제 부페, 보원, 그리고 로저스에 이어서 8번째로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고요. 이게 그 12월 기록이긴 하거든요. 12월까지의 기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즌에 해당 기간 동안은 8골로 팀 득점의 30.8%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건 상당히 많은 골을 책임지는 그런 선수였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이제 본머스에서 정말 공격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세메뇨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였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저스틴 클로이베르트가 시즌 초반에 좀 부상도 있고 컨디션 난조도 있으면서 좀 세메뇨한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메뇨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른발 왼발을 모두 다 잘 써요. 네, 잘 가리지 않죠. 예, 완전 양발잡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왼발 슈팅이 87회, 오른발 슈팅이 75회. 거의 비슷한 수치를 네.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항상 기대 득점보다는 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25 시즌부터 누적으로 보면은 기대 득점이 15.1골이었으나 이제 20골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네. 거의 5골 이상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도 기대 득점이 6.6골이지만은 10골을 넣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슈팅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 또 골의 정확성도 나름 또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슈팅 기복은 조금 있긴 한데 원더골도 잘 넣는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대 득점보다는 많은 골을 넣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당장 지난 토트넘전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골 그렇죠. 넣었고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양발잡이다 보니까 좌우윙을 너무나도 기복 없이 네. 뛰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는 그냥 좌우윙을 다 거의 동일하게 뜁니다. 커리어 전체로 놓고 보면은 최전방 공격수 가장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예, 왜냐면 브리스톨 시티 때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주로 수행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좌우 윙도 그만큼 많이 뛰었고요. 왼쪽 윙으로 67경기, 오른쪽 윙으로 59경기, 심지어 중앙 공미도 뛰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머스 와서도 왼쪽 윙이 52%, 오른쪽 윙이 40%. 예.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놀라운 게 기복이 좌우 윙으로 나와도 거의 없어요. 그냥 네. 기록들이 세부 지표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진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나올 때 경기당 슈팅 숫자가 2.9회인데 오른쪽은 3.0회. 네. 사실 똑같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경기당 기회 창출도 왼쪽이 경기당 1.3회인데 오른쪽이 1.1회. 그리고 경기당 드리블 시도도 왼쪽이 4.2회, 오른쪽이 4.5회.
거의 그러니까 동일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팀 사정에 따라서 오른쪽 윙으로 나오기도 했다가 왼쪽 윙으로 나오기도 했다가, 그리고 본머스에서도 오른쪽. 그 지난 시즌은 좌우를 거의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요. 네. 이번 시즌은 왼쪽으로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본머스 데뷔 시즌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이번 시즌은 왼쪽에서 뛰었으니까 합치면은 사실상 동일한 경기를 그렇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히트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선수의 히트맵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네. 톱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메뉴는 지난 시즌 시작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왼발로 8골 이상 그리고 오른발로 8골 이상을 기록한 단 2명의 선수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그냥 양발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왼발 오른발이 그야말로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상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양발잡이인 게 상대 수비가 나를 마크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네. 이거는 신이 주신 탤런트다, 재능이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양발잡이가 좀 재앙이죠. 예. 거기다가 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이거든요. 네.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드리블 스킬만 놓고 보면은 도쿠나 이런 선수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대신 파워가 있거든요. 파워와 속도를 같이 겸비하고 있다 보니까 네.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볼 캐리는 5m 이상을 끌고 간 걸 이제 볼 캐리라고 하거든요. 볼 캐리에 이은 찬스 메이킹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슈팅도 많이 가져가고요. 볼 캐리 후에. 네. 10골 중에 3골이 볼 캐리 후에 슈팅이었던 거였고요. 네. 여기 위에 보면은 예, 그리고 또 이제 도움 2개는 볼 캐리 후에 찬스 메이킹에서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볼 운반 능력도 매우 좋은 세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세메뇨의 영입이 사실 예전이면은 조금 페베 스타일의 영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쿠도 한동안은 페베 스타일이 조금은 아니다 보니까 고전하는 시기도 있었고 한데 요즘 펩은 바뀌었죠. 네. 요즘은 속공을 하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냥 카운터 어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시티가 카운터 어택에 이은 그 역습에 이은 찬스 메이킹이 이전까지는 비율이 매우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네. 6%보다도 떨어졌거든요. 6%보다 떨어지는 수치였는데 이번 시즌은 무려 14.7%까지 올라갔고요.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패스트 브레이크 이게 역습인 건데 역습 상황에서의 슈팅 유발도 늘어난 거죠. 네. 과거에 비해서 쭉 점점 늘어나더니만 확실하게 늘어난 거죠. 완전 1회 우상향. 예. 그러다 보니 세메뇨나 도쿠 같은 선수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잘 맞는다. 혼란까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 3인방은 완전 속공에 특화된 선수들로 구축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펩을 그러니까 이번 시즌 더 예전에도 높게 평가를 했었지만은 네. 더 높게 평가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팀이 안 되니까 본인이 또 전술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모림이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아모림은 이제 뭐 남이니까 배우든 말든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펩이 이제 돈나룸마 골키퍼를 쓰는 것부터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나룸마는 사실 롱킥으로 주로 처리를 하잖아요. 네. 에데르송은 짧은 패스들로 만들어갔다면은 예, 그런 부분도 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메뇨 영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세메뇨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선수가 기복이 있는 선수예요. 네. 예, 본머스에서도 잘할 때 이 선수는 혼자서도 답하게 해요. 지난 시즌에 본머스가 맨시티를 가장 괴롭힌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세메뇨가 맨시티를 파괴해버렸어요. 혼자서. 그런데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에 이 선수가 첫 7경기에서 그 6골 3도움 올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그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은 물론해가지고 모두가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는 세메뇨다라고 올렸어요. 네. 그런 칼럼들도 막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초반에 엄청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줬죠. 예, 하지만은 8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는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16라운드부터 다시 하필 맨유전에
살아났던 세메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그 경기 중에도 조금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볼을 끄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이게 발에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조금 기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래서 펩이 저는 예전이었으면 선호하지 않을 선수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펩은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의 그 계획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죠. 예,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세메뇨는 그때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된다. 맨시티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플레이를 기본적으로 하는 팀이니까요. 물론 이번 시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은 네. 근데 뭐 도쿠가 이번 시즌 잘하는 거는 펩이 전술을 바꾼 거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은 도쿠 자체가 발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도쿠도 사실 오기 전에는 세메뇨 같은 유형의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스타드렌에서. 근데 요즘은 도쿠도 돌파 후에 패스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세메뇨도 도쿠 같이 발전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서 녹아들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펩 전술에 적응할 일만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세메뇨 영입을 하긴 했지만은 맨시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예, 왜냐면은 수비 쪽에 부상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수비수 부상 많은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바르디올은 경골 골절을 입으면서 네. 거의 뭐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후벤 디아스도 6주가량 결장을 할 거라고 하고요. 네. 예. 지금 뭐 센터백 주축 선수들만 해서 3명이 지금 부상으로 빠진 맨시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맨시티가 급하게 엘리인이라고 유스 선수거든요. 네. wat포드 임대에 가 있었는데 임대 복귀를 일단 시키긴 했어요. 급하게. 예. 근데 뭐 이 선수가 임대 복귀한다고 해서 당장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뭐 wat포드에서 시즌 중반에는 조금 주전으로 못 나오긴 했었지만은 막판에 네. 또 이제 주전으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워낙 어린 선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 그발디올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당장 이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후사노프랑 아케로 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뎁스가 너무 얇으니까 네. 스톤스도 현재 부상 중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스톤스는 곧 복귀할 예정이지만요. 매치 오브 더 데이에 패널로 출연한 데니 머피 같은 경우는 그 브라이튼전이 끝나고 나서 맨시티는 센터 하프 그러니까 센터백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네. 만약 이걸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우승 도전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수비진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최근 행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오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맨시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게이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실제 맨시티가 마크 게이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의 매체들, 디에슬레틱이라던가 그리고 파브리치오 로마노나라던가 그 BBC라던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글라스너 감독은 자신이 요구하는 이적료가 충족되면 팀을 떠날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절대 싸게 팔진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팰리스 보드진들은 이번 겨울에 팔고 싶어 한대요. 예, 사실 지난 여름에도 팰리스 보드진은 리버풀과 이적료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게이 떠나는 영상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글라스너가 게이 팔면은 나 그만둘 거야. 나간다. 예, 나간다 네. 이러니까 그때는 아직 글라스너랑 재계약 가능성도 있고 해서 페리시 회장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잔류를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게이가 남게 된 건데 글라스너 감독이 안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사실 글라스너의 거취도 불분명하죠. 만약에 글라스너가 나 남을게 그러니까 게이 남겨 하면은 그러면은 페리시 회장도 눈물을 또 머금고 남길 거예요. 또 한 번. 예, 왜냐면은 글라스너는 구단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구단에 없는 우승 트로피를 처음으로 선사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글라스너가 나 재계약 사인할 테니까 사인하니까 개인 남겨 하면 남길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면 페리시 회장이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적당한 또 이적료를 받고 또 게이를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맨시티가 어쨌건 원래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동안은 1월 이적을 잘 안 하는 감독이었어요. 네. 1월에 영입했던 주요 이적은 라포르트랑 제스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변수를 가져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독이긴 해요, 펩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팀을 구축을 하고 나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겨울에 영입을 한다면은 그냥 핀포인트만 영입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진짜 챔피언스 리그 못 갈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위험했죠. 예, 거기다가 선수들이 이제는 황금기 선수들이 나이가 든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세대 교체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영입을 했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도 조금은 영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영입을 후사노프, 헤이스, 마르무시, 니코 곤잘레스, 에이트누리, 니코 곤잘레스 네,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했죠. 예,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영입을 했던 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세멘요 영입하고 또 이제 그 게이 만약에 영입한다면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 시즌 지출한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또 맨시티 입장에서도 그 영입을 할 때 돈을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원래는 맨시티 감독을 그만둘 계획이었어요. 지난 시즌을 끝으로. 네. 원래 그거는 본인도 밝혔거든요. 네. 그만둘 계획이어서 돈을 안 쓰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술의 새 부대, 새술은 그렇죠. 새 부대. 그러니까 새 감독한테 새로운 선수들 영입을 하게 해주려고 돈을 아껴놓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가 이제 단장도 바뀌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일스타인이 그만두고 이제 우구비아나가 부임하는 그거였는데, 지난 시즌 팀이 안 좋으니까 네. 마음을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 이대로 번 더. 떠나는 건 안 된다. 네. 예, 팀을 다시 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이번 시즌 끝나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계약 네. 기간은 1년 6개월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 1년 6개월을 다 채울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좀, 기다려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승하면 도리어 그만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펩은. 네, 반면에 오히려- 우승 못하면 남지 않을까. 예, 그러면 우승하고 떠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 못하고 계약 기간 다 채워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제 펩의 맨시티는 좀 그만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긋지긋해요? 많이 지긋지긋하죠. 예, 시끄러운 이웃이 도리어 더 큰 이웃이 됐죠. 이제는 고개를 이렇게 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도리어 위에서 맨시티가 도리어 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아주 소음만 지금 나고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스날 팬분들도 이 펩의 맨시티를 좀 그만 보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예. 아르테타가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펩의 거치는 또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건 그럼 마지막으로 맨시티가 만약에 세멘요랑 게이까지 모두 다 영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그냥 제가 넣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움직임들은 더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쿠 세멘요를 동시에 쓸까 싶은, 물론 상대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한쪽은 저는 약간 포든 쉐르키를 쓰고 네. 한쪽은 도쿠 세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지 않을까. 그게 한쪽은 흔들고 한쪽은 조금 만들고 밸런스를 좀 그렇게 생각하는. 하지만은 상대팀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쨌건 가져갈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혼란이 지칠 때 세멘요를 올려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멘요 같은 경우는 톱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니까요. 사실 많은 맨시티 팬분들이 기대하는 게 도쿠, 홀란드, 세메뇨가 동시 출격하는 그런 그림이 좀 기다려질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상대하는 팀 성향에 따라서 선수들의 선택을 좀 달리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